자, 수원 8페이지에 이제 지수 처음 시작한다. 첫 번째, 거듭제곱근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게. 자, 거듭제곱이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숫자나 같은 문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곱했을 때, 그걸 밑과 지수로 우리가 나타내는 표현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뭐 예를 들면, A의 제곱, 뭐 x의 4제곱, 그제? 그 다음에 뭐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4제곱, 이런 게 지금 다 거듭제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제? 그러면 a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건 a를 2번 곱했을 때 그걸 간단하게 우리가 줄여서 a의 2제곱이다라고 표현한다, 그제? 그 다음에 x의 4제곱은 x라는 같은 문자를 반복해서 4번 곱했을 때 그걸 우리는 x의 4제곱이라고 표현하고, 그제? 시은 집중 안 해!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거고, 5의 4제곱은 5를 4번 곱한 거. 그제? 그랬을 때 쓰고 말하기가 힘들지.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그제? 같은 숫자나 문자를 반복해서 곱했을 때 그걸 압축해서 간단하게 표현하겠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거듭제곱을 밑과 지수로 나타내는데 a의 n제곱이다 라고 이걸 표현하면 밑과 지수가 갖는 의미, 이거는 중요한 거야. 요 밑에 있는 걸 우리는 a를 밑이다라고 부르는데, 밑의 의미는 뭐야? 반복해서 곱한 대상이지. 누구를 반복해서 곱했니? 그거에 대한 답이 a인 거야, 밑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n이다라고 하는 애를 우리는 지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수가 의미하는 건 뭐니? 그렇지, 곱한 횟수. 개수 횟수 같은 얘기야. 그래서 밑과 지수가 의미하는 바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같은 숫자나 문자를 반복해서 여러 번 곱했을 때 밑은 곱한 대상을 의미하고 지수는 몇 번 곱했는지 곱한 횟수를 의미하는 게 우리가 거듭제곱으로 밑과 지수로 표현하는 거다 합니다.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 법칙이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아직은 지수의 확정 정의니까 너네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을 배웠는데, 이 지수 법칙에서 지수가 어떤 수일 때 쓸 수 있냐면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리한 게 거기 쪼로록 나와 있는데, 첫 번째가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다 라고 하면, 지수 법칙은 기본적으로 밑이 같았을 때만 항상 성립한다. 그치? 마스크하고 밑이 같았을 때고 a의 m제곱하고 a의 n제곱하고 곱하면 m 플러스 n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한다. 그치?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니겠어?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 2의 세제곱은 2를 몇 번 곱한 거야? 3번. 그치? 그럼 그걸 풀면 이렇게 되겠죠? 2의 제곱은 2번. 그럼 총 몇 번 곱했니? 그러면 이 지수 5라는 건 3 플러스 2 더한 걸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지수 법칙이다. 그제? 밑이 같은 거듭제곱끼리 곱하면 지수끼리 더한다. 두 번째는 거듭제곱에 대한 거듭제곱, a의 m제곱의 n제곱. 거듭제곱에 대한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그러면 m하고 n하고 곱하면 mn, 곱셈도 생략하고 이렇게 쓸 것이다. 그래,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다. 2의 제곱에 대한 세제곱.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얘는 누구를 곱하는 얘기니까 2의 제곱을 몇 번? 3번. 그럼 얘를 풀면 맞지? 그럼 2 제곱 하면 총 몇 번? 그럼 이 지수 6이라는 건 2 곱하기 3. 됐지? 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배야. 그지? 괄호 안에 있는 거 전체에 대하여 m제곱. 자, 그럼 얘가 하는 의미는 얘도 m제곱, 얘도 m제곱 하시오야. 근데 얘는 지수가 1제곱이 생략돼 있지? 거듭제곱에 대한 거듭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 했지. 1이랑 m이랑 곱하면 m제곱, 1이랑 m이랑 곱하면 m제곱. 그제? 따라서 얘는 a의 m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얘는 자,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세제곱. 자, 그럼 괄호 안에 있는 거 전체 세제곱 할 거야. 2의 세제곱의 세제곱은 2의 9제곱. 지수끼리 곱하는 거야. 그지? 그럼 3이 몇 제곱? 이렇게 만드는 거다.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다. 2번하고 3번은 같은 얘기다 라고 보면 돼. 분모일 때도 똑같습니다. 분모일 때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나눗셈이야. 나눗셈.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 중학교 때는 우리가 배운 지수법칙이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지수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 풀었다. 맞냐? 그러면 앞에 있는 지수가 더 크면 n-n 이거지. 그때는 앞에 있는 지수가 뒤에 있는 지수보다 더 크면 이렇게 풀면 됐지. 얘네들이 같으면 1이지. 뒤에 있는 지수가 더 크면 뒤에 있는 지수에서 앞에 있는 지수 뺀 것분의 1. 맞냐? 저렇게 정리를 했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지수를 확장하면 지수가 자연수일 때만 쓸 수 있었는데 이런 것도 쓰고 싶은 거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거 못 써. 왜? 마이너스 2라는 지수는 자연수가 아니니까 우리가 지수 법칙으로 거듭제곱으로 쟤를 나타낼 수가 없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3의 2분의 3제곱 이런 거 나타낼 수가 없는 거. 왜? 지수가 유리수거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지수단원에서는 자연수에서만 쓸 수 있었던 이 지수 법칙을 유리수에서도 쓰고 음의 정수에서도 쓰고 0에서도 쓰고 다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쓸 수 있는 수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 그걸 지수의 확장이다 라고 제목을 하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 법칙 이거는 중요해. 이거 말고 더 이상 없어. 결국은 이해를 실수 전체에서 쓸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 될 거라고. 알겠지? 지수 법칙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9페이지에 있는 내용. 이제 거듭 제곱 근. 거듭 제곱을 먼저 배웠고 거듭 제곱에 근이 하나 붙었어. 자, 거듭 제곱 근이다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지. x제곱이 4다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x는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불러. 그지? 그리고 저거에서 실제로 x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 2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그러면 우리가 구한 2 x 대신에 집어넣고 제곱하면 4가 나오지. 마이너스 2도 제곱하면 4가 나오지. 그러면 x라고 하는 애는 4의 제곱근이고 4의 제곱근의 뜻은 뭐냐? 4의 제곱근의 뜻은 뭐냐?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지. 맞냐? 4의 제곱근이 2지. 그럼 2를 제곱하면 4가 되잖아. 4의 제곱근이 마이너스 2지. 얘를 제곱하면 4가 되잖아. 이에서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르는 애는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를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x제곱은 4를 만족했을 때 우리는 x를 4의 제곱근이다 라고 부른다. 됐어? 그러면 x 세제곱은 8 가자. 그럼 똑같이 연습을 하는 거야. x는 뭐의 뭐니? 8의 그렇지. 2제곱이 아니면 세제곱, 4제곱 이제 이걸 붙여준단 말이야. 8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 중에 우리가 하나를 구하기 위해 구하면 x는 뭐가 나와? 2가 나오지. 2의 세제곱이 8이니까 그러면 요 2라고 하는 애가 8의 세제곱근의 의미가 뭐야? 세제곱을 하면 8이 되는 수지. 4의 4제곱근은 제곱하면 4가 되는 수지. 8의 세제곱근은 세제곱을 하면 8이 되는 수를 8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부른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판단할 게 뭐냐면 x제곱은 4라고 했을 때 얘는 방정식으로 따지면 2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면 근이 몇 개 있어? 2개. 그 2개를 구해보면 실제로 2랑 마이너스 2랑
둘 다 실근. 맞아? x제곱은 4를 만족하는 x값이 총 몇 개 있냐면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개가 있고요. 그 두 개가 모두 다 실수값으로 두 개가 존재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럼 또 x 세제곱은 8이었을 때 x는 8의 세제곱근이야. 그럼 세제곱근은 총 몇 개 있어? 3개 있어. 그 중에 실수가 몇 개니 물어보면 2라고 하는 게 하나가 실수고, 그럼 나머지 두 개는 뭐야? 허수야. 구하면, 실제로 우리가 얘를 구하면 어떻게 구하겠어? 인수분해 합니다. 8은 2의 세제곱이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2, x제곱 2x 플러스 4는 0이지. 얘가 0이면 2라는 근이 나오고 얘가 0이다라는 그 나머지 두 근이 나오는데 얘를 판별식 쓰면 판별식이 0보다 작지. 그러니까 그 두 개는 허근이 나와요. 이해했어? 그러니까 관심을 자꾸 가져봐. 내가 반복을 하면서 너희들한테 뭔가 얘기하려고 그래. 자, x 4제곱은 16. 똑같이 이것처럼 읽어볼까? x는 16의 4제곱근. 오케이. 16의 4제곱근이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총 몇 개 있겠어? 4개. 그 중에 실수가 몇 개고 허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지금 우리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실제로 얘를 우리가 구하면 x는 2하고 x는 마이너스 2라고 하는 두 개는 4제곱하면 16, 4제곱하면 16. 4개 중에 두 개가 실수. 오케이?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뭐겠어? 실수가 아니면 허수야. 이해했지? 그래서 x 4제곱이 16이면 x는 16의 4제곱근이라고 부른다. 그럼 x값이 총 몇 개? 4개. 그 중에 실수 몇 개? 요렇게 두 개. 그럼 나머지 두 개는 허수. 관심 없어.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 조금씩 더 늘려가 볼게. x 5제곱은 마이너스 32. x는 누구의 몇 제곱근? x는 마이너스 32의 5제곱근이라고 우리가 읽어. 그러면 x값은 총 몇 개 있겠어? 5개. 그 중에 실수가 몇 개인지, 5개 중에 실수가 1개인지, 2개인지, 3개인지 이걸 따지려고 하는 거야. 머리로 풀어. 뭐야? 마이너스 2를 5제곱하면 마이너스 32가 되겠지. 맞지? 그러니까 실수값으로 x는 마이너스 2라는 게 하나가 있지. 그러면 얘들아, 5개 중에 실수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나머지 4개는 다 뭐야? 허수. 관심 없어. 감을 잡자. 조금 더 늘려볼까? 자, x 6제곱은 64. 그러면 x는 누구의 64의 6제곱근이다라고 불러. 그럼 x값은 총 몇 개 있어? 6개. 그럼 이 6개 중에 실수가 몇 개인지 우리는 판단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실수는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2개가 있고, 그럼 6개 중에 2개가 실수면 더 이상 실수가 없어. 그럼 4개는 뭐야? 허수. 관심 없어. 그러면 6제곱까지는 할만한데 만약에 막 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x 20제곱은 100. 똑같이 가보자. x는 누구의 몇 제곱근? 100의 20제곱근이라고 부르면 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총 몇 개 있겠어? 20개 있어. 20개 있어. 20차 방정식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근은 차수만큼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20개 중에 실수가 몇 개일까? 2개. 이제 공부하는 사람도 생각난다, 그지? 그리고 나머지 18개는 허수. 관심 없어. 구하라고 하지도 않아. 그 미쳤어. 우리가 왜 구해? 컴퓨터가 하는 일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걸 감을 잡는 거야. x제곱은 4부터 시작했잖아. 그지? 그럼 2제곱근부터 했을 때 얘를 우리가 구할 때 얘를 어떻게 구하냐면 x는 4의 2제곱근이면 양의 제곱근하고 음의 제곱근이 있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풀 때 어떻게 푸냐면 x는 4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씌워주면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가 구해졌어. 오케이? 그 다음에
x 세제곱은 8이었을 때도 똑같이 얘를 푸는 과정. x는 8의 세제곱근이다라고 부르지. 그럼 8의 세제곱근을 씌워. 여기서 이제 하나 새로운 게 나타났냐? 아무것도 안 썼지. 그럼 얘는 뭐가 생략되는 거면 2가 생략돼 있어. 2제곱근.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략하고 그냥 제곱근 했는데 2제곱근이 아니면 세제곱근이면 3, 4제곱근이면 4. 요 앞에다 숫자를 쬐까맣게 쓰기 시작합니다. 이해했어? 자, 그래서 x는 8의 세제곱근이니까 x는 8한테 세제곱근을 씌워. 그 다음에 8은 2의 세제곱이지. 세제곱근은 세제곱을 하면 얘가 나와. 그래서 요 2라는 세제곱근이 계산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여기 또 몇 차 있었어? 4차 있었지? 얘 x 4제곱이 16이면 x는 16의 4제곱. 그럼 x 값은 총 4개. 그 중에 실수는 2하고 마이너스인데 그걸 실제로 구하는 거야. x는 16에 플러스 마이너스 4제곱근을 씌워. 됐어? 그러면 요 16이라고 하는 거는 2의 4제곱이냐? 4제곱근은 4제곱을 하면 없어진다. 그래서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계산이 돼. 자, 계속 봐야 돼. 집중해야 돼, 승현. x 5제곱이 마이너스 30이면 x는 마이너스 32 5제곱근. 그럼 질문이야. x 어떻게 구해? 마이너스 32한테 뭐 씌워? 5제곱근 씌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는 마이너스 2의 5제곱이지. 5제곱근은 5제곱을 하면 없어져. 마이너스 1하는 5제곱근이 구해지는 순간이야. 계속 봐. 자, 그러면 얘도 봐야지. 그지? x는 64, 6제곱. 그러면 전체 6개. 총 6개 중에 2개가 실수인데 x는 어떻게 구해? 64한테 6제곱근 구하려면 6제곱근을 씌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양하고 음하고 6제곱근이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구하면 6제곱근은 6제곱을 하면 없어진다. 그제? 따라서 플러스 2 마이너스가 구해졌다. 그럼 이제 똑같이 하는 거야. 똑같이 하는 거야. x 20제곱이 100이야. 그럼 x는 100에 20제곱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 값은 총 몇 개? 20개. 그 중에 실수가 몇 개? 2개. 그럼 그 2개의 실수는 어떻게 구해? x는 누구한테? 100한테 뭐 씌워? 20. 플러스 마이너스 20제곱근 씌우면 되는 거야. 그럼 이게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지. 왜? 20제곱근은 안에 20제곱이 있어야지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100은 지수가 20제곱이 될 수 있는 수가 아니지. 그럼 그냥 답이 이거야. 오케이? 그럼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 구한 이 x값을 플러스 20제곱근 100 얘를 20제곱하면 100이 돼야 되잖아. 100 되잖아. 감 잡았냐? 그러면 패턴이 있네. 지수가 짝수일 때는 2개씩 나오고 있고 지수가 홀수일 때는 1개 나오고 있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 짝수일 때 무조건 2개가 아니고 때문에 2개일 때 잡은 거 봐봐라. 4, 8, 16 양수들만 잡았지. 짝수 거듭제곱근의 양수에 대한 짝수 거듭제곱근은 항상 2개. 그러면 이제 얘가 양수가 아니라 0이면 음수면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지금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생각이 나고 있다는 얘기잖아. 자, 문자가 됐을 때 헷갈리지 말자. 우리는 x를 뭐라고 읽어? 시훈아, x는 뭐에? a에 n 제곱근이라고 읽어. 그제?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총 몇 개 있어? n개. 그제? 그 n개 중에 실수는 결국 2개, 1개 아니면 빵개야.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 간다. n이 짝수일 때. 그럼 n이 짝수라는 건 2, 4, 6, 8, 10, 12, 100, 200, 300, 만 짝수일 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이걸 이해하는 거는 얘를 그래프로 보는 거야. xn제곱하고 a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y는 x n제곱하고 y는 a하고 연립방정식을 만들어서 같다 만들면 쟤야. 그러니까 얘는 연립방정식이야. 그럼 연립방정식이라는 건 뭐야? 얘랑 만나는 교점의 해를 구하기 위해 만든 방정식인 거야. 오케이? 근데 얘는 지금 x의 n제곱이다 라고 되어 있고 얘는 지금 a인데 얘는 상수함수잖아. 그제 상수함수면 x축과 평행한 직선이야. y는 a다 라고 하는 거는. 오케이? 그 다음에 y는 x n제곱에서 얘가 지수가 짝수일 때 패턴이 뭐냐면 이제곱네제곱육제곱 얘네들은 다 x 0 넣으면 y도 0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고 0 넣으면 0 나오지? 그러면 얘네들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을 지나. 근데 얘는 x 대신에 1 넣으면 y가 1 나오지.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이게 y는 x 제곱이겠지. 그러면 이제 4제곱의 그래프를 찾기 위해서 가봐라. 얘한테 0 넣으면 0 나오지. 1 넣으면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니까 여기까지 똑같지. 근데 얘는 2를 집어넣으면 4지. 얘는 2를 집어넣으면 16이지. 2의 4제곱이니까. 그죠? 그러면 요게 2였을 때 요게 4면 쟤는 16이면 이렇게 많이 올라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이 세 점을 지나는 것까지 똑같지만 그 다음부터 그래프가 이렇게 폭이 좁아질 거야. 맞지? 6제곱이 되면 얘는 2일 때 64냐? 그지? 2일 때 64, 마이너스 2일 때도 64니까 저 위에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더 어떻게 되겠냐? 더 홀쭉해질 거라고. 이해됐지? 2제곱, 4제곱, 6제곱, 8제곱, 10제곱 폭이 점점 좁아지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뭐야? 원점을 지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라는 거지. 맞아? 그러면 이 지수가 짝수일 때 그래프는 무조건 원점을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다. 됐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a라는 값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야. 그럼 a가 상수라는 건 얘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을 거야. 그치?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누는 거야. 형님 너 진짜 더 이상 오늘 얘기하지 않겠다. a가 0보다 크면 y는 a다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x축 밑에 있어? x축하고 똑같아? x축보다 위에 있어? 위에 있지. 그럼 x축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프랑 교점을 생각하면 교점 몇 개? 두 개. y는 a에서 a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이건 x가 a의 n제곱이니까 n개인데 그 n개의 x값 중에 교점이 두 개라는 건 실수가 몇 개라는 얘기야? 두 개. 나머지 n-2개는 허수. 관심 없어. 그러면 그 두 개의 값, 이거랑 요 x값이 뭐겠냐라는 게 그게 실수인 n제곱근 두 개야. 그럼 그거 어떻게 구한다 했니? x가 a의 n제곱근이면 a한테 뭐 씌워라? n제곱근 씌워라. a한테 n제곱근 씌워라. 플러스 마이너스. 그게 두 개란 얘기야. 이해했어? 그 다음에 그러면 무조건 a가 0보다 크고 지수가 짝수인 거듭제곱근은 실수가 무조건 두 개가 생기는 거야. 오케이? 근데 a가 0이면 y는 0. 그제 그러면 그때 교점 몇 개야? 한 개. 그러면 a가 0이면 x n제곱은 a다라고 하는 a의 n제곱근은 n개 중에 실수가 몇 개 있겠어? 한 개인 거야. 0 한 개밖에 없잖아. 교점이 하나잖아. 그제 그리고 그 교점이 결국은 뭐야? 0한테 n제곱근을 씌우면 0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한 개야. 그러면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어디가 있겠어? x축 밑에 있겠지? 그러면 a가 음수면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면 n개의 n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얘기지, 그제? 그래서 실수인 거 없다. 그러면 n개 다 뭐야? 허수. 이해했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지수가 몇 제곱이든 상관없는 거야. 그럼 이제 연습 한번 할게. 자, x에 204 제곱근이 5. 배운 거 이제 생각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x는 누구의 몇 제곱근? 200. x는 5의 204 제곱근. 그럼 이걸 만족한 x값은 총 몇 개? 2개. 2개. 아니 총 204개. 204개. 204개 중에 실수가 몇 개겠니? 2개. 나머지 202개는 허수. 관심 없어. 그럼 그 두 개의 실수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5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204제곱은. 그렇지.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나타나. 그냥 이걸로 끝인 거야. 이해했지? 그러면 이제 연습 가는 거야. 자, x 뭐 126제곱이 마이너스 3 가자. 그러면 x는 마이너스 3의 126제곱근. 그럼 이걸 만족한 x값은 총 126개. 근데 지수는 짝수야. 근데 얘는 음수야. 그러면 126개 중에 실수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126개는 다 허수. 관심 없어. 구하라고 하지 않는다. 이해했냐? x가 150제곱은 0. x는 0에 150제곱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총 150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실수는 뭐야? 0.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지수가 아무리 커도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이런 값이 나오더라도 의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끝나는 거다. 됐지? 지수가 짝수일 때 다 했어. 자, 그 다음에 지수가 홀수일 때. 그러면 자, n이 홀수일 때 똑같아. 자, x의 n제곱은 a다 라고 했을 때 그럼 n이 홀수야.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a는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세 가지 생각하는 거야. 자, 지수가 홀수일 때 그래프 1제곱인 거 빼고 1제곱이면 직선이니까 세제곱, 5제곱, 7제곱 이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 5제곱의 그래프 7제곱의 그래프 얘네들의 그래프적인 특징이 있어. 똑같이 생겼어. 모양이 비슷해. 오케이? 그래서 x 세제곱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더라? 이거 원점을 지나지 1,1 마이너스 1,1 지나지 2면 확 뛰지 마이너스면 확 떨어지지 그지? 그래서 얘 x 세제곱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처음 보는 거면 기억하면 돼. 별거 아니야. 그러면 x 5제곱 깎아. 얘가 x가 2면 y는 8이지. 그럼 얘는 2,8을 찍어주면 돼. 근데 얘가 2면 얘는 2,32지. 2 5제곱은 30이야. 그러면 2일 때 확 뛰지. 그러면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면서 이런 곡선 그래프인 거 맞는데 이렇게 y축에서 붙기 시작하지. 5제곱이 맞지? 7제곱이면 더 붙겠지. 하지만 홀수 거듭제곱의 그래프의 모양은 다 똑같이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생긴 거야. 이해했지? 세제곱이든 5제곱이든 7제곱이든 9제곱이든 됐어?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하고 y는 a하고 a가 0보다 크면 교점 몇 개? 한 개. 그럼 이 한 개의 교점 어떻게 구해? a한테 n제곱근 씌우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한테 n제곱근 씌우면 얘 한 개지? 얘는 실수가 한 개야. a가 0이면 한 개지? 교점 한 개. 그러면 그때도 한 개야. a가 음수면 한 개. 그럼 그 한 개 어떻게 구해? a한테 n제곱근 씌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좀 결론이 쉽지. 지수가 홀수인 n 거듭 제곱근을 구했을 때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개. 오케이? 그러면 그 한 개는 어떻게 구해? a한테 n 제곱근 씌우면 되는 거야. 이해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할게. 자, x 7제곱이
4 가자. 자, 그럼 x 7제곱은 4 했을 때 쉬운 정신 차려. x는 4의 7제곱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총 몇 개? 7개. 그 중에 실수 몇 개일까? 1개. 그럼 그 1개의 실수는 어떻게 구할까? x는 4의 7제곱근. 오케이? 그럼 실제로 우리가 7제곱을 해볼까? 7제곱, 7제곱 하면 안 보이겠다, 여기는. 그지? 4가 되겠지. 그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간단하게 안 되지만 얘를 실제로 7제곱을 하면 4라는 값이 나오니까 x를 7제곱하면 는사가 나오고 있잖아. 이해했지? 어? 좋아.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었어. 거듭 제곱 근을 조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자 봐봐. x의 n제곱을 a다. 이거 이제 표로 정리해준 거 그 표 개념 4라고 되어 있는 우리 교재 9페이지 중간에 있는 거 있지, 그제? 그게 좀 이제 정리가 될 거야. 자, n이 짝수일 때랑 n이 홀수일 때랑 a가 0보다 클 때, a가 0일 때, a가 0보다 작을 때. 자, 정리가 지금 되어 있다. 그지? 첫 번째, x는 a의 n제곱근인데 지수가 짝수고 a가 양수. 그러면 그걸 만족하는 실수값은 총 몇 개 생겨? 2개. 그럼 그 2개의 실수는 a한테 플러스 n제곱근, a한테 마이너스 n제곱근. 그렇게 2개인 거야. 이해했지? 그 다음에 지수가 짝수, a는 0. 그러면 실수값 몇 개? 1개. 뭔데? 0. n제곱근 0은 0이야. 됐지? 자, 그 다음에 a가 음수고 지수가 짝수면 실수는 있어 없어? 없다. n개 다 허수다. 됐지? 자, 그 다음에 n이 홀수이고 지수가 홀수이고 a가 양수면 실수 몇 개? 1개. 그 1개는 뭐야? a한테 n제곱근 시험을 된다. 됐지? 0이면 1개. 0이겠지. 그지? a가 음수여도 그 a한테 n제곱근 씌우면 그 1개가 보이지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x 5제곱이 마이너스 2야. 그러면 선생님 이거 다시 배운 대로 봐봐. x는 마이너스 2의 5제곱근. 그럼 지수가 홀수야. 얘는 음수야. 그럼 이걸 만족하는 x는 5개 중에 몇 개가 실수야? 1개. 그 1개의 실수 어떻게 구해? x는 마이너스 2의 5제곱근. 그제? 선생님 얘가 안에가 루트 안에가 음수여도 돼요? 홀수 거듭 제곱근일 때 상관없어. 야 이거 5제곱 해봐. 이거 5제곱 해봐. 나와야 되잖아. 5제곱하면 마이너스 2 나와야 되잖아. 이해했지? 홀수 거듭 제곱근일 때 이 근호 아니 음수인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해됐지? 자, 11페이지. 자, 빨리 거듭 제곱근의 성질 간단하게 얘기하고 기본적인 문제만 좀 풀고 오늘 수업은 그만큼만 하자. 중요한 건 항상 선생님이 얘기한다, 그지?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든 두 번째 하는 사람이든 간에 오늘 배운 만큼 돌아가서 반드시 개념적인 리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지 다음번에는 바로바로 문제 풀 수 있을 만큼 공부가 될 거다. 자, 11페이지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 나와 있어, 그지? 자, a가 0보다 크고요. b도 0보다 크고 mn이다 라고 하는 건 지수야. 거듭 제곱근의 숫자야. 그게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빠르게 할게. 자, n제곱근 a하고 n제곱근 b는 거듭 제곱근의 숫자가 똑같지. 뚜껑 숫자가 똑같으면 합칠 수 있어. 그래서 n제곱근 안에 a랑 b랑 곱하는 걸로 합칠 수 있어. 오케이? 그럼 예를 들면 우리는 이미 그걸 하고 있었어. 뭐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얘 뚜껑 숫자 2지. 얘 2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합쳐서 루트 2 곱하기 3에서 루트 6이라고 쓰고 있었지. 맞지? 제곱근 숫자 똑같으면 합칠 수 있어. 그 얘기가 지금 1번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분수일 때도 똑같다.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면 제곱근 숫자 똑같으면 뚜껑 숫자 같으면 합칠 수 있다. 이해 안 된다. 알겠지? 똑같은 예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n제곱근 a의 m제곱. 이 거듭제곱을 밖에서 m제곱하는 건 안에다가 m제곱하는 거랑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